안녕하십니까? 우리 음악임에도 불구하고 서양 음악에 밀려서 일반의 관심을 덜 받아왔다고 그럴까요? 우리의 국악이 그나마 그 춤과 노래라든가 이런 예능을 통해서는 그 맥을 이어왔지만은 음악의 학문은 거의 불문화 다름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한국 음악의 학문 수립을 위해서 50여 년간 세월을 바쳐오신 원로 국악학자이신 이혜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제가 연세를 좀 여쭤봐도 괜찮겠습니까? 물론이죠. 네. 금년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80입니다. 네. 네. 건강은 어떻습니까? 네, 뭐 별로 나쁜 데는 없습니다. 네. 네. 그 뭐 건강 유지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운동을 하신다거나 뭐. 별로 무슨 운동이란 건 없고 그저 네. 뭐 아침은 국민 체조하고 네. 그저 틈 있으면 동네 한번 산보하고 휘 돌아보고 예. 그런 정도입니다. 예. 요즘 근황을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아직도 지금 뭐 이 서울대학교 대학원과 정신문화연구원 대학원에서 그저 국악이라든지 동양음악에 관한 그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얼마 전에 이 팔순 기념 강연회를 가지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감회가 깊으셨겠지요? 네, 그때 지금 이 서울에서 새로 생긴 그 예음홀에서 네. 이 중견 학자들이나 그런 젊은 학자들이 많이 모여서 그전 한 40년 전에 이 강연회라든지 그 국악학회 활동에 비하면은 마치 오늘의 서울과 40년 전의 서울의 모습 같은 네. 그런 차이를 느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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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은 어떤 것을? 내용은 이 상영산과 이수대엽의 리듬이라는 제목으로 예. 그런 느린 상영산과 이수대엽의 리듬을 어떻게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느냐. 예. 그래 일단 우선 이 상영산은 그저 3박자와 2박자의 결합인 리듬. 네. 또 이수대엽은 5박자와 3박자의 결합은 리듬. 네. 이렇다고 해석하고 그리고 그러한 그 리듬을 한번 일단 지각하면은 그런 유유한 그런 음악이 그렇게 감상될 수 있고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그렇게 어려운 음악도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이러는 내용입니다. 네. 네. 근데 그 한 분야를 이렇게 평생 연구하시고 몰두해 오시기가 참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네. 어떻게 그렇게 우리 국악에 몰두하실 수 있었는지요? 글쎄 한평생 국악에 몰두한 것은 결국 이 국악 연구 부문은 말하자면 처녀지이기 때문에 네. 개간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많은 연구실을 요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 네.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연구한다는 것보다도 하지만서도 한 가지를 연구하려면 또 가령 국악을 연구하려면은 국악뿐만 아니라 서양 음악도 일본 음악도 또 중국 음악도 이렇게 주위의 음악을 다 알아야지만
그 안에 있는 한국 음악의 위치가 분명하게 되기 때문에 네. 더욱 그러한 이 국악에 관해서 연구하려면 그러한 그 많은 그 시를 요하기 때문에 예. 그 여태까지는 그렇게 거기에 예. 파묻혀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일생 동안 연구해 오신 이 우리 국악 중에서도 어떤 부문이 있을 텐데 어떤 분야를 주로 네, 그 내가 이 전공 분야는 네. 그 음악 실기보담도 네. 음악의 그 학문 부문 네. 이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대개 그 국악의 역사에 관한 문제라든지 예. 또 국악의 그 성질에 관한 문제라든지 예. 그런 것이 그 나의 그 주요한 연구 분야입니다. 예. 예. 그렇군요. 이 한국의 음악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한국 내에서의 음악학 네. 또는 거기다 한국 음악 분야의 음악학이다. 네. 이렇게 이 말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음악학이라는 것은 음악에 관한 문자 그대로 음악에 관한 학문인데 거기에는 무슨 뭐 음악 심리학도 있고요. 좀 어렵지만서도 예. 또는 음악 그 이론도 있고 음악 무슨 뭐 미학도 있고 예. 또는 음악 사회학도 있고 또는 인류학이라든지 또는 민족음악학이라든지 뭐 이 역사학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포함하죠. 예. 그래서 이 좀 웃은 말이는 하나 예. 여기서 하면 너무 딱딱해서 예, 예. 웃은 말 하나 하겠는데 1957년에 58년이군요. 내가 그 독일 쾰른에서 열렸던 그 국제 음악학 회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예. 그때 마침 그 본에서 기차를 타고 예. 그 쾰른까지 이렇게 가는 도중에 예. 그 기차에서 어떤 그 서서의 음악학자를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통성명을 하고 그 사람한테 그 음악학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었습니다. 네. 그땐 내가 음악학을 잘 몰랐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떻게 내가 그 사람한테 짓궂게 묻고 했던지 예. 그만 그 목적지의 그런 정거장을 지나쳐서 그래서 나는 그 사람 보고 내려서 대단히 미안하다고 여러 번 그 사람한테 그 사죄를 했을 만큼 선생님도 놓치시고 그분도 목적지를 놓치시니까 그렇죠. 두 분 다요? 네, 둘이 다 놓쳤죠. 그래 네. 그와 같이 그때 그 음악학이라는 게 원체 19세기 말에 예. 독일에서 그런 용어가 나와서 예. 그때만 해도 그 음악학이라는 것이 내겐 폭 생소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얼마나 몰두하셨으면은 내려야 할 역을 모르시고 기차를 타고 더 가셨을까요? 근데 저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는 예. 또 거기 가면 또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번 그 양반도 얘기한 친구 굉장히 몰두하셨나 봐요. 나한테 가리키느라고 땀을 찔찔 뺄죠. 몰두는 나가 몰두하고 예. 그 사람은 가리키느라고 맨심이죠. 국악학을 하시게 된 무슨 특별한 동기가 있으셨습니까? 네, 내가 이 방송 아시다시피 내가 방송국에 근무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그때 이 방송에서 국악을 포함한 음악 연예 프로그램 편성을 맡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직무 관계상으로 예. 국악에 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네. 국악에 대해서 좀 알려고 그러한 이 결심을 했었고 또 둘째 이 동기라고 할 것 같으면 그 한국 음악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도중에 이 불란서의 그 꾸랑 신부라든지 독일의 에카르트 신부 같은 분은 한국 음악에 대한 저수를 냈는데 한국 사람의 손에 의한 그런 한국 음악에 관한 저술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좀 어떻게 좀 공부를 해가지고 한국 음악에 대한 그 저술을 한번 해봐야겠다. 예. 그러한 것이
동기가 돼서 지금까지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셈이죠. 네. 그 평소에도 음악을 그렇게 좋아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음악을 전공으로 택하시려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마음을 두셨던가요? 네. 그 음악에 대해서는 그 어려서부터 예. 가령 집이 손님께서는 내게 오르간을 사주셨어요. 네. 그건 무슨 뜻인 거니? 이 동네 집에 동네 사람의 그 나쁜 친구하고 사귀지 않고 집안 애들 앉아서 풍금이나 치라는 뜻으로. 그래서 또 중학교 들어갈 때는 또 형님이 또 바이올린 하셨기 때문에 바이올린을 공부했고. 예. 그래서 경기 그때는 고등보통학교죠. 거기 네. 졸업할 때는 저 음악학교를 갔다가 동경음악학교를 지원을 했다가 뜻을 못 이뤄서 네. 서울에 주저앉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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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원래 대학에서는 어떤 학문을 전공을 하셨습니까? 대학에서는 그때 영문학을 전공했습니다. 네. 네. 근데 영문학을 하셨지만은 그래도 역시 음악의 미련은 못 버리셨던 모양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무슨 이 바이올린도 하고 비올라를 가지고 오케스트라에서 합주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다시 영문학을 하시다가 이렇게 국악을 전공으로 삼으시기까지 국악의 어떤 점이 그렇게 선생님을 매료시켰을까요? 글쎄 방송국에 내가 근무하기 전까지는 국악과는 아주 대한 관심은 전무했었습니다. 네. 그런 아까도 잠깐 얘기한 바와 같이 방송국에 근무한 이후 국악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서 그걸 갖다가 공부하게 된 셈이죠. 네. 그러면 방송국은 그만두시고 국악을 공부하셨습니까? 아니면 방송국에 나가시면서 국악을 따로 공부하셨습니까? 네, 방송국에 근무하면서 국악을 공부했었습니다. 아, 예, 예, 예. 그 당시에 우리 국악의 그 학문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나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그게 1940년대죠. 그 당시라면. 예. 그때 우리나라의 국악의 학문적 수준이라는 것은 조금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기가 좀 어려울 지경이죠. 네. 네. 그때 예외적으로 그래도 근대 학문의 방법으로 이 저술 한 분이 바이올리니스트 계정식 씨, 고 계정식 네. 씨가 독일에서 한국 음악을 테마로 해서 이 박사학위를 받았었습니다. 예, 예, 예. 그러나 그분의 논문도 학위 논문도 결국은 그런 문헌이나 고학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이제 순전히 레코드에 민요 같은 것을 체부하고 그것을 또 분석하고 그것을 기술해서 그분의 그러한 국악학에 대한 그런 접근 방법은 근대적이었지만서도 그 내용은 역시 그 양반이 국악에 생소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충실하다고는 볼 수 없었죠. 그러니까 그 이외에는 가지죠. 네. 그런 학문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지나친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학문 부재라고 그럴까요? 네. 그런 상태에서 선생님은 어떻게 학문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 자료라든가 작업이라든가 이런 거 다 채취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게 참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워낙 내가 국악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네. 국악에 대한 좀 알아보자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고학부를 갖다가 해독하고 네. 그랬는데 내가 그때 제일 궁금했던 것은 우리나라 음악에 우존이 계면존이란 말이 있는데 네. 그 우존은 그저 장하다, 계면존은 슬프다 네. 이런 간단한 말로 설명됐지 네. 그 음악의 이 조직이 어떻게 다른지 네. 그러한 구체적인 정확한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아주 나에게는 아주
전학기나 그것이 마치 목에 무슨 뭐 음식이 걸려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이거를 뚫으려면 좀 그걸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걸 갖다 공부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어떤 일본 학자의 환각기념론문집에 기고한 이후로 자꾸 나보고 권고를 써달라고 그래서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꾸 더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직접 그 국악을 하는 분들도 많이 만나셨겠군요. 그렇죠. 방송국 시대는 국악하는 사람 뭐 일상 만났었죠. 네. 그러나 그분들로부터 사람들은- 무슨 도움을 받으신 건 없으십니까? 많이 도움받았죠. 네. 대표적인 나는 분은 그 어떤 분이 사람들은 있습니까? 나는 그 사람들을 갖다 만나고 싶지만 그 사람들은 나를 피했습니다. 왜요? 왜 그런 거니? 그 사람만 만나면 붙들어 놓고 가지 못하게 하고 자꾸 물어봤기 때문에 예. 그 대표적인 분으로 지금 기억에 남는 분은 어떤 분이 그때 한 계십니까? 이동백 씨가 있었는데요. 이동백 옹이 있었는데 네. 명창에. 네. 그래서 내가 그때는 그 일본의 그 이 노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에 그 이 음악인의 계보는 아주 정연하게 이렇게 째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판소리의 계보는 그만한 일본 노각구의 계보에 비할 만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 이동백 보고 당신 누구한테 소리를 배웠어? 김창룡의 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 김창룡의 아버지는 누구한테 배웠어? 네. 그건 또 누구한테 배웠습니다. 그럼 그 아버지는 또 그 사람은 또 누구한테 배웠어? 그랬더니 이동백옹은 나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고 화를 내면서 그건 왜 물어본단 말이요? 그 호통을 한단 말이죠. 네. 내가 국악을 배운 것은 김창룡이 아버지한테 한 수개월 배웠지만서도 네. 그 후엔 내가 혼자 절간에 들어가서 자기가 홀로 터득한 것이지 그 선생하고 나하고는 무슨 관계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그 우리나라 사람의 그 이 음악을 배우는 그러한 과정과 일본 사람이 그렇게 선생의 말을 잘 듣고 그걸 답습해가며 음악을 배우는 태도가 네. 그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에 따라서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그것도 하나의 뭐 커다란 그 배움이라면 장단점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배우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악인들은 그러면 선생님으로부터 스승으로부터 배워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 자기가 또 거기에다가 독창적으로 뭘 창의력을 불어넣어서 만듭니까? 형태를 우리나라 국악은요. 국악은요. 네, 그 전에는 그랬었죠. 네, 그러나 요즘에는 네, 악보를 놓고 네, 그리고 선생이 가르치는 대로 그리고 악보에 충실하게 네, 그렇게 이 배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악보 없이 선생한테 배우고 네, 그리고 얼마쯤 배우면 자기가 터득해서 하는 거고 네, 많이 그 교육 방법이 다르죠. 네. 네. 그러면 과거에는 그러면 악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어떤 틀이 없이 그냥 막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그렇겠군요. 창할 아주 수도 틀이 없다고는 볼 수 없고 선생한테 어느 정도 대강의 틀은 얻어봤지만서도 네. 그걸 갖다 이제 그 이 말하자면 그 뭡니까 피니싱 터치라고 그럴까 무슨 뭐 끝매듭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은 이제 자기가 이제 시공을 갖다 해서 그러면 사람마다 다 틀리겠네요. 그렇죠. 네. 틀리는데 틀은 있지만서도 네. 세부에 있어서 틀리게 되는 것이죠. 네. 그것이 장점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장점도 있습니까? 악보 없이 그냥 그렇게 구전으로 배워서 하는 것이요. 그게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그 우리가 그 쉽게 말하면 그 배우가 네, 그 대본을 보고 읽는 것보다 네, 대본 없이 이 대사를 하는 것이 네. 얼마나 그 이 인토네이션이 자연스럽고 네, 그렇습니까? 네, 그와 마찬가지로 음악도 악보 없이 자기가 그걸 외워가면서 그 하는 것이 그것이 아주 그 이 자연스럽죠. 내가 방송국 있을 적에 그때 이승만 박사도 오셨고 김구 씨도 오셨는데 이승만 박사는 꼭 원고를 써가지고 그대로 시간에 꼭 맞추고 네, 김구 선생님은 그걸 못 하셨어요. 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무언고니 난 이 원고가 있으면 강연이 안 돼. 그렇게 불평을 했는데 네, 그런 것이 즉
원고 악보 없이 음악을 하는 사람은 네. 악보가 있으면은 제대로 음악하기 어렵다는 뜻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여러 권의 저서를 내셨습니다. 네. 그 중에 대표적인 저서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이란 것은 좀 마치 그 어른애가 많은데 그 중에서 어느 아들이 제일 잘나느냐. 제가 질문을 잘못 드린 것 아니에요. 같습니다. 네. 말하는데 그래서 난 그 대표적이라는 이 고쳐서요. 네. 어떤 것이 내 기억에 많이 남느냐. 아, 예, 예. 그런 말로 하면 좀 예. 대답할 수가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 내 기억에 남는 건 조금 얘기가 긴데만은 이 한국음악연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한국음악연구는 1957년에 그 한 22편의 논문을 갖다가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네. 그래 그때 한국음악연구가 출판되기 위해서 출판사에 교습을 해봤지만서도 그렇게 그 어려운 학술 서적은 잘 팔리지 않은 게 아닌다는 뜻으로 이 거절을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마침 그 서울대학교가 그 이 조판비를 줄 테니까는 그럼 출판을 해봐라. 네. 그래서 그런 뜻으로 교습을 해도 역시 거절을 당했었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그 아시아 재단에서 종이를 더 대줄 테니 그 위에다가 얹어서 대줄 테니 해라 그러니까는 출판사가 겨우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만큼 음악의 학술 서적이라는 것이 퍽 난산이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내 기억에도 남는다는 뜻이고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한국음악 연구가 나온 뒤에 그 어떻게 생각했던지 아시아 재단이 나를 보고 구라파의 국제 음악학 회의에 다녀오라. 네. 또 미국의 락펠러 재단에서는 미국의 그 비교 음악 연구소를 좀 시찰하고 오너라. 네. 그래서 그 처음으로 구라파와 미국을 가게 됐습니다. 네. 네. 그때의 한국음악 연구를 한 20권 내가 트렁크에 그 무거운 걸 들고 다니면서 네. 거기 가서 그 저명한 학자들에게 그런 것을 논아주고 네. 또 그 사람에게선 그 사람의 저서를 또 받고 네. 그래서 또 그런 그 한국 음악의 연구에 그 인연으로 해서 그 사람들과 그 후에도 서신낭내가 끊기지 않고 네. 별세번의 교환도 끊겨지지 않고 네. 네. 그래서 그 한국 음악 연구 덕분에 그 서양의 저명한 학자와 알게 돼서 그것이 나중에는 내 환갑기념 음악론청에 그 사람 그 저명한 학자들의 그 기고를 받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 서양 사람들에서는 그게 아마 신기했던지 그 독일 리만 음악 사전에 이해구의 그러한 그 항목이 하나 끼어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그러고 이제 구라파를 댕겨온 뒤에 서울대학에서 그 한국음악연구에 한 몇 가지 논문에다 그걸 보충을 해서 한 그런 그 제목을 갖다 근세 조선에 있어서의 우주와 계면조란 그런 그 학위 논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그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에서의 그 최초의 국악을 제재로 한 그런 학위 논문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해에 서울대학교 국악과 음악대학의 국악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음악대학의 그러한 그 한국음악연구라는 책이 약간 그 이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러고는 그 다음에 그 한국음악연구는 삼인문화상의 그 학술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이런저런 것을 생각해서 내게는 그 한국음악연구가 그저 이 기억에 남는 그러한 이 저술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 음악의 그 뭐라 그럴까요? 학문적인 길을
열어놓은 그런 저서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책을 쓰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습니까? 그 책을 쓰기 위해서 어려웠다보다도 그 책은 여러 22편의 논문을 실었기 때문에 네. 그 논문을 쓸 적에 좀 고생을 했었죠. 네. 네. 그래서 그게 15년에 걸친 논문입니다. 그게. 네. 근데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오신 무슨 그 세부적인 분야로는 어떤 것이 있으실까요? 난 원체 이 국악산이 국악 개론인이 하는 그런 그 커다란 그런 이 저서가 포함되는 그런 개개의 문제점, 이것이 나의 연구의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그러한 이 개개의 문제를 좀 악보와 문헌에 의해서 그런 좀 정확한 그런 지식을 얻게 하는 것, 네. 이것이 나의 연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영국에서 그 명예 박사 학위를 받으신 것도 이 한국 음악 그 연구라는 그 네, 저서로 받으셨습니까? 네. 네. 엄밀히 말하자면 한국 음악 연구가 아니고 네. 한국 연구를 포함한 네. 여러 그 외에 한국 음악 서술이니 한국 음악 논청이니 네. 한국 음악 논집에 있는 약 70편의 논문에서 네. 거기서 며칠 추려가지고 그것을 프로바인 박사가 영어로 번역해서 그런 이 한국 음악 논이다라는 영문책을 갖다가 네. 발행하게 되었었습니다. 그 신라 본패를 소개한 그 동음집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재미있는 일화가 있으시더군요. 그 어느 스님에게 그 빌려서 꼭 그 논문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그러셔서 가져오셨는데 아직도 안 돌려주셨다면서요? 좀 어폐가 있습니다. 대답하기는 어렵지만 네. 사실은 그거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신라의 본패를 연구하는데 네. 그건 내가 한 반년 동안 사간동의 법륜사의 초우 선생을 한테 가서 네. 이 불교 의식에 관한 것을 물어보고 배웠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음악학이라는 것은 그런 이 악보가 있어야지 비로소 음악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본패에 악보가 없겠느냐. 그래서 수소문한 결과에 마침 그때 권상로 씨가 오셔서 동음집이라는 거 있지. 그래서 또 동음집을 어디 가서는 구할까. 그래서 사방으로 갔다 그걸 수소문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동음집이란 게 이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이 동음집인데 네. 이런 것이 처음으로 이 신라의 본패란 논문에서 우리 학계에 소개돼 가지고 이게 언제적 겁니까, 선생님 이것이요? 이게 그러니까 20세기 초 것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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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닙니다. 네. 이것은 이 범음으로 하는 사람, 짓소리를 하는 사람이 자기가 배워가지고 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비망록같이 적어놓은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죠. 네. 수사본이죠. 네. 네. 근데 이거 누구에게 빌려오셨습니까? 그거는 좀 잊어버렸습니다. 그건. 네. 네. 그분이 달라고 안 그러시던가요? 글쎄 그렇게 빌려온 뒤에는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못 들었죠. 그 사람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예. 나로서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네. 선생님 영향을 받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이 학문하시면서요?
어느 분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으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이 어폐가 있지만서도 네. 별로 내 학문에서 다른 분한테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뭐 없습니다. 네. 네. 다만 그런 그 학문에 대한 태도를 네. 일깨워 주신 분은 있었습니다. 네. 그분이 이제 그 최남선 선생인데 그 관우희라고 네. 그런 글이 있는데 그것은 그 이 판소리의 단가 또 판소리 줄타기 네. 또 땅재주 이런 걸 갖다가 한문으로 한시로 쓴 책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좀 풀어보려고 무슨 사원 같은 걸 찾아보고 그래도 모르는 것이 있어서 최남선 씨를 찾아가서 그 어느 대목을 하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사전엔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대뜸 그런 게 아니야. 이것은 당나라의 그 이상은의 시에 나오는 말이야. 그러고 그걸 설명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나는 그때 생각에 나같이 이렇게 사전만 그 다 찾아보면 모든 그 외국 서적이 다 이해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은 버려야겠다. 네. 결국은 책을 많이 읽어야겠다. 네. 그러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전에는 그 서양 사람들이 한국 학생들이 너무 그 영어를 배울 때 사전에 의존한다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나는 이해를 못 했는데 내가 그런 것을 갖다 당해 보니까는 그 미국 사람의 그 말이 과연 옳구나 그런 것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네. 네. 오늘 그 국악에 관심 많은 젊은이들이 나와서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좀 하라고 그럴까요? 좋습니다. 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 국악에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나라의 그 국악에 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뭐 한국을 위해서라보다도 그러한 이 국악에 대한 흥미를 가진 사람의 더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거니? 우리가 그 서양 음악도 좋아하고 국악도 좋아한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건 마치 비프스테이크도 좋아하고 불고기도 좋아하고 그런 거에 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는 것은 또 양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과 함께 그 사람의 그 취미 생활이 풍요롭다는 뜻에서 그것은 대단히 그 사람을 위해서 대단히 행복스러운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딴 사람 질문하시죠. 네, 최근에 국악을 서양 악기를 유행해서 이용해 가지고 연주하는 것을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국악기와 서양 악기와를 합쳐서 국악 연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옳은 길이냐? 네? 네. 네. 글쎄 이 창작이라는 것은 무슨 무슨 뭐 어느 이래라 저래라 하는 법칙을 불허하는 거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뭐 양악기와 국악기를 합쳐서 쓴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무슨 뭐 그걸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고 문제는 그렇게 해서 좋은 음악이 나오기를 바랄 뿐이지 그걸 갖다 무슨 해서는 안 된다 해야 한다 이렇게 가지고는 우리 작품이 나와야지만 우리가 작품을 비판하지 작품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수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우리나라의 국악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나라의 국악의 교육에 대해서요. 교육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가령 이 교육에도 뭐 초등학교에 음악 교육도 있고 국악 중고등학교에 그런 이 음악 교육도 있으니까는 나는 그저 이 초중고등학교의 음악 교육, 국악 교육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으로서 초중등학교의 학생들은 좀 이 국악에 대한 지식을 좀 더 갖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거니? 그 사람들의 그런 학생들이 국악기를 실제 연주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런 국악을 갖다가 한 지식을 가져야지만 한국 국민으로서 뭐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고려자기를 갖다 직접 굽지는 못하더라도 고려자기가 아름다운 그러한 그 미술품이다.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왜 국악의 그런 고려자기와 같이 그런 그 좋은 음악을 왜 우리가 모르고 지내서 좋을 리가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그 문제점이라는 것은 그 초중고등학교에서 한국 음악에 대한 그런 그 지식을 좀 더 국민 그 학생에게 좀 흥미 있게 좀 가르쳐 주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한 사람 더 질문 받겠습니다. 저기 제가 고등학교 때 음악 선생님한테서 들은 얘기인데 우리 국악은 그 어떤 고정된 틀에 얽매이지 않은 살아있는 음악인데 반해서 서양 음악은 그 악보라는 틀에 얽매인 그 죽은 음악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선생님의 그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네, 아까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우리나라의 이 국악에는 악보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이 구전으로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우리나라 국악인이 그 틀에 박히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한 면도 있지만 또 하나로는 내가 이 제일 좋아하는 문구의 하나는 그런 유인무와 사람은 이때 자아가 없는 것은 시괴례야. 이것은 산 사람이 아니고 죽은 괴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즉 개성이 없는 사람은 그건 괴례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성이 옛날 우리 선조들도 벌써 20세기에 들어서 서양에서 개성 존중이 아니라 우리 그 조상들도 이미 그 개성을 그렇게 존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경무치, 격은 이때 취향이 없는 것은 시토우다. 이것은 산소가 아니라 흙으로 빚은 토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서양에서 말하는 그 유니티라고도 비유할 수 있고, 또는 그 취라는 것은 그 브라이트라도 치울 수 있고, 또는 격은 무슨 콘스탄트라고도 말할 수 있고, 취는 베리안트로도 말할 수 있고, 또 격은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있겠고, 취는 개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서 이러한 그 두 개는 다 한국 음악에 있어서는 개성 또는 독창성이 우리 조상 때부터 존중되어 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아까도 얘기한 같이 그 이동배공이 선생한테 몇 달만 처음에 배웠지 그 다음엔 자기가 터득했다는 말과 이 말이 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그 밖에 우리의 이 서도에 획이 살았다, 획이 죽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획이 이쁘게 쓰더라도 획이 죽으면 그것은 이 미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뭔가니? 단순한 미, 즉 그런 이 생명력이 없는 미, 힘, 이것이 있어요. 힘이란 건 다시 말하면 요새 그 표출력이란 말이죠.
그냥 이 단순한 표출력이 없는 것은 뭐다 그런 얘기를 하는 말이죠. 반대로 말하면은 취라도 그 표출력이 이렇게 아주 역력하면은 그것은 미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마치 노트르담의 꼽추나 오페라의 리골레트 같이 꼽추고 추악한 사람이지만 그 추악하더라도 그 추악을 잘 아주 그 역력하게 그걸 갖다 표현하면 그건 한 예술품이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우리 그 조상들의 그러한 그 예술관이라는 것이 뭐 20세기의 그런 우리들의 그런 예술관에 뭐 못지않고 어떤 점에서는 더 체험에서 우러난 그런 탁견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혹시 자녀분 중에서 선생님의 학문의 뒤를 이어서 한국음악학을 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 자녀 중에서는 그런 한국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이 평소 말씀하시기를 학자의 그 아내는 불행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왜 그런고 하니 학자라는 것은 공부에만 몰두하고 네. 아내를 보살피지 않기 때문에 그 아내는 좀 불쌍하다. 네. 그런 뜻이죠. 네. 그래서 나는 내 딸을 시집 보낼 적에 어떻게 하면 내 딸을 갖다 행복하게 먹일 수 있을까 네. 그렇게 생각했었지. 행복한 게 무엇이냐? 불행한 것이 아니다. 그럼 불행한 것이 뭐냐? 학자와 결혼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학자하고 학자한테를 사위로 삼지 않았습니다. 네. 그 지금은 뭐 하시는 분을 사위로 맞이하셨습니까? 글쎄 뭐 대부분 출가시켰으니까 뭐 모르지만서도 요새 조금 좀 달라졌어요. 내 관이. 왜 그러니? 학자면은 그저 생활이 안정되고 그리고 바람피지 않고 옛날 같지 않던가요? 네? 옛날 같진 않아요. 네. 무슨 뭐 이 모험하고 그저 뭐 이런 거보다도 그저 평평하게 그저 안전하게 그 시큐리티 그런 생활을 가졌기 때문에 어찌 보면 또 그런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시대와 달라서 그 가치관이 다른 것 같이 나의 이 행복관도 조금 그 전과 지금과는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 학자분의 그 부인이 그 따님들이 안 되시고 전부 사위분들이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따님들은 이제 행복하시겠군요. 글쎄 그건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가 그러냐? 그거 언제든지 말하고 실제는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내 딸은 불행하진 않아요. 네. 그것만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로 남편은 학자는 아니다 이렇게 되겠군요. 그럼. 선생님 저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이 계획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평생 이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나의 그 과제입니다. 또 지금의 과제는 그보다 더 큰 과제로는 앞으로도 해결할 문제가 많은데 앞으로 내 여생이 짧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것을 다 성취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50여 년을 우리 음악학의 그 뿌리를 찾고 그리고 이론 정립에 바쳐오신 원로 국악학자이신 이혜구 선생님을 모시고 일생 동안 기울여 오신 그 학문의 뜻과 보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